잠자리 동화 에디슨. 에디슨, 에디슨, 어디 있니? 어머니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에디슨을 찾았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에디슨의 목소리를 듣고 헛간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에디슨, 하루 종일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니? 볏짚 위에 웅크리고 있던 에디슨은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달걀을 품고 있어요. 이제 곧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어머니는 에디슨의 엉뚱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어요. 에디슨, 달걀을 품는다고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란다. 닭은 사람보다 몸의 온도가 높고 또 오랫동안 품어야 한단다. 에디슨은 풀이 죽어 볏짚에서 내려왔어요. 에디슨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벌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숲에서 커다란 벌집을 발견한 에디슨은 벌집 속이 궁금했어요. 에디슨은 긴 막대기로 벌집을 건드렸어요. 벌들이 없나 봐. 에디슨이 벌집을 만지려는 순간 어디선가 벌들이 날아왔어요. 에디슨은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날아오는 벌떼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벌에 쏘인 에디슨의 얼굴은 퉁퉁 부었어요. 에디슨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재미없었어요. 선생님, 바람은 어디서 부나요? 남쪽에서 분단다. 왜 남쪽에서 불지요? 말해줘도 너는 몰라. 선생님은 화가 났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이상한 것만 자꾸 물어보는 에디슨이 바보 같았어요. 에디슨, 너같이 이상한 아이는 가르칠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학교에 오지 말아라. 에디슨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은 어머니에게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머니는 에디슨을 나무 그늘 아래로 불렀어요. 에디슨, 오늘은 여기서 공부하기로 하자. 와, 정말이요? 에디슨은 어머니와 공부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에디슨이 어떤 질문을 해도 어머니는 귀찮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에디슨은 무엇이든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에디슨은 지하실에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에디슨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맞아, 풍선처럼 가볍게 하면 돼. 에디슨은 친구 미카엘과 함께 약을 만들었어요. 자, 미카엘, 어서 이 약을 먹고 날아봐. 몸이 가벼워졌지? 그런데 미카엘이 갑자기 배를 잡고 뒹굴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다행히도 급히 달려오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미카엘은 괜찮아졌습니다. 에디슨은 무엇이든 실험을 해서 알아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에디슨은 실험에 필요한 돈을 직접 벌기로 했어요. 기차에서 신문을 팔기로 한 에디슨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에디슨은 열심히 외쳤어요. 신문이요, 신문! 신문은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부! 하얀 연기를 뿜으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멀리서 에디슨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위험해! 에디슨이 달리는 기차에 매달렸어요. 이 녀석,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니? 차장은 에디슨의 귀를 잡아당기며 마구 화를 냈어요. 에디슨은 겨우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에디슨의 귀는 잘 들리지 않았답니다. 에디슨은 기차의 짐칸에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에디슨은 짐칸의 실험실에서 직접 신문을 만들어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도 하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에디슨은 위험한 실험 기구들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나 기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실험 기구들과 함께 넘어진 에디슨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짐칸은 이미 불이 붙어 훨훨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녀석, 다신 기차 곁에 얼씬도 마라. 불을 끈 차장은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기차에서 쫓겨난 에디슨은 전신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디슨은 전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역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철길 옆을 지나갈 때였지요. 빵!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철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에디슨은 재빨리 달려가 어린이를 구해냈어요. 마침 그 아이가 역장의 아들이었어요. 아이를 구해준 에디슨에게 역장은 열심히 전신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훌륭한 전신 기술자가 되었답니다. 마침내 에디슨은 전신 회사 사장님이 되었어요. 에디슨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고 실험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별명은 마술사였어요.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냈으니까요. 에디슨은 메리라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어요. 어느 날 에디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깜짝 놀랄 기계를 보여주었어요. 자, 이 기계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요. 사람들은 기계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메리는 예쁜 양을 샀어요. 메리의 양은 예뻐요. 랄랄라 랄랄라. 에디슨은 기계에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디슨이 노래를 마치고 기계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메리는 예쁜 양을 샀어요. 메리의 양은 예뻐요. 에디슨의 목소리가 기계에서 똑같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두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녹음기랍니다. 에디슨의 발명품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 만든 물건은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었거든요. 에디슨이 처음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계는 없을까? 애를 쓰던 에디슨이 드디어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벨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디슨은 자신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깜빡 잊고 자꾸만 벨소리를 크게 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에디슨은 촛불을 켜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촛불이 꺼지고 말았지 뭐예요. 밤도 나처럼 밝았으면. 에디슨은 밤을 밝히면서도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불이 켜졌다! 불이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기만 하던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힌 것도 바로 에디슨이랍니다. 에디슨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발명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평생 동안 1300여 가지나 발명한 에디슨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이 말을 남기고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명왕이란 호칭답게 에디슨은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내었으며 그 가운데는 우리 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준 축음기, 전신기, 전구 등을 발명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중력 덕분입니다. 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에디슨을 어렵게 인터뷰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발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었지요.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디슨 자신이 지녔던 집중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디슨은 어렸을 때 기차 차장에게 맞은 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것을 무척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자신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에디슨의 집중력 덕분에 에디슨은 젊었을 때 하루 20시간을, 노년이 되어서도 하루 16시간을 연구에 매달릴 수 있었답니다.